어제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장 초반서부터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는 소식으로 해서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인지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우려했던 것보다 크게 흔들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끝을 걷고 있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물론 좀 예상이 되기는 했죠. 이미 얘기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보안법도 아마 통과가 될 거고, 그러면 또 미국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상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아무튼 과정은 어제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은 뒤끝이 아주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낙장불입이라고 예, 사드 때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꺼낸 카드는 반드시 실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홍콩 보안법은 이미 17년 동안 기다렸던 법이고 2003년에 하려고 했다가 이제 시위가 커지니까 이걸 이제 연기를 했고, 그래서 뭐 표현을 하자면 홍콩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피하려고 산으로 갔더니 이제 늑대가 나온 저 송환법에 이제 반대를 해서 시위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보안법으로 돌아와 버린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시리어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뭐 핵심은 그렇죠. 홍콩이 영토 주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겠다. 예. 그래서 홍콩의 반정부 시위를 이것을 직접 이제 중국 본토가 관할하겠다. 예. 이제 이게 핵심이죠. 그렇게 예. 되면 지금까지는 이제 뭐 자치라든지 독립을 보장했던 것에서 실질적인 이제 통제 하에 들어간다. 예. 뭐 그게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중국이 이제 관할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안법이나 그다음에 특별지위 철회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예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단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마찰이 굉장히 격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콩 사태는 저것은 이제 굉장히 미국의 정치적인 수사가 많이 가미된 액션으로 봐야 되고요. 예. 실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게 예. 보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는 홍콩의 이건 이제 인권 문제인데, 예. 그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고 영국입니다. 예. 그래서 홍콩을 반환받았을 때 50년 동안 자치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영국한테 약속한 것이지 예, 그렇죠. 미국한테 예. 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경찰 국가로서의 인권을 이제 보장하는 차원에서 관여를 한 것이고, 예. 그런데 문제는 요즘 뭐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자면 미국이 지금 흑인 인권도 저런 상황에서 예.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홍콩 사람 인권까지 지금 신경 쓸 때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배경은 굉장히 조금 다른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전격적으로 저것을 실시를 했냐는 것은 예. 근본적으로 미중 관계에서 중국에 대한 정체성의 부정이 미국한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보면 중국 대사관이 명동에 있는 것이 예전엔 그게 대만 거였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이 유엔을 가입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수교를 하면서 예. 이 중국 대륙의 진짜 중국은, 대표성 있는 중국은 대만이 아니라 중국이다. 예. 이걸 이제 71년, 79년에 인정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뭐 하나된 중국, 원 차이나 팔리시라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까지 유지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19년에 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2019년에 IP 인도 패시픽 전략 보고서에 대만을 정확하게 국가라고 적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을 이제 일국양제를 뭐 사회주의 국가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홍콩이라는 750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 국가를 무슨 뭐 중국이 엄청난 밸류를 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중국의 의미는 대만을 대만. 이걸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는 홍콩의 모델을 잘 가져가면
대만을 그 방식으로 통일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깊이 있었던 거고. 예. 근데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이자 미국의 전략으로 이걸 조금 쉽게 써버린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사이 79년으로 지켜왔던 이 미국이 약속했던 것이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홍콩의 일국양제라는 것은 물 건너갔다. 의미가 없다. 대만을 예. 인수하는 그 모델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정광석화처럼 이제 액션을 해버린 것이 아마 예. 이번에 말씀하신 그렇게 빠른 액션이 예. 이제 나온 것이고, 그 미중의 뭐 격돌은 홍콩이라는 작은 도시 하나를 가지고서 더 분쟁이 뭐 가열되거나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것은 드라이브샷이다. 그래서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면세했던 것을 뭐 미국이 중국에 지금 보복관세 부과한 25% 때리겠다고 하는데, 그 홍콩에서 지금 중국이 홍콩으로 수출하는 것이 한 10%밖에 안 돼, 전체 수출에. 예. 그리고 이제 홍콩이 다시 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뭐 10% 언더입니다. 그러면 토탈리 봤을 때 보복관세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중국 본토가 받을 타격은 뭐 1%. 예. 그렇죠. 그 내외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굉장히 이제 블러핑을 하고 뭐 중국이 저거 다 죽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 효과, 예.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무역에 보복관세를 때린다고 하는 것은 2018년부터 19년 2년에 걸쳐서 보복관세를 때렸지만, 예. 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한 270억 불 정도 줄어든 데 그쳤고, 예. 중국 전체의 무역 수지 흑자는 오히려 670억 불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무역으로 제재를 해서 중국의 숨통을 끊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홍콩이라는 작은 도시 하나로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것은 굉장히 뭐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물론 우리 이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심리적인 이펙트이다 봐야 되지만,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저것은 클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무역을 그 규제하고 하는 걸로는 그게 크게 뭐 그 효과를 보거나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얘기 가는 것이 이제 이렇게 특별 지위가 박탈되고 나면 어차피 홍콩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 전체를 봤을 때도 금융의 허브인데, 거기에서 이제 많이들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뭐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로 빠진다, 뭐 이래서 저 지위가 약해질 거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실물이 아닌 금융의 제재가 가장 이제 두렵고, 중국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이게 97년 이제 홍콩 반환할 때, 그때 보면 대거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로 이전하거나 했다가 다시 다 돌아왔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홍콩에 대한 제재가 이제 금융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금융기관들이 이 중국 본토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중국 본토로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 마찬가지지만, 왜 이제 홍콩에 대거 금융기관이 이제 모였냐 그러면, 예전에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중개, 예. 그 창구가 홍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왔지만, 2013년부터 중국은 지금 자본 수출국이에요. 홍콩을 예.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걸 놓고 보면, 이제는 중국 본토에서 나오는 자금이 전 세계 M&A 하거나 투자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자금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중국 본토의 돈을 누가 받냐, 예.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홍콩의 마켓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결국은 돈 나오는 구멍이 중국 본토가 되면 상해로 오히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심천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홍콩을 제재를 하게 되면 이제 큰 금융시장에 타격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을 조금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홍콩 시장의 투자가를 보면 미국이 한 23%, 영국이 17%, 유럽이 10%, 전체 투자가의 50%가 미국하고 그러네요. 유럽이에요. 유럽이네요.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 나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금융자산도 반토막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홍콩에 대해서도 금융 제재를 뭐 세게 할 것 같이 이제 냄새만 피우지 액션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이제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중국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2010년부터 그 상해 국제 금융 중심이라는 프로젝트를 내걸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요. 예.
그런데 중국의 지금 생각은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뒤끝이 질기고 플랜이 강한 중국은 길게 이제 승부를 하는데 예. 지금 홍콩에 대해서 영토 주권은 얻었지만 아까 뭐 보안법도 있지만 통치 주권을 갖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땅만 다시 반환받아야지.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주권은 금융 주권이죠. 예. 그래서 홍콩이라는 뭐 아시아 최대 금융시장이 중국 땅이긴 하지만 인민은행의 중국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거나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파월 FRB 의장의 이제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것이 중국으로 놓고 보면은 중요한 금융 주권을 이것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은 이제 지금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홍콩의 금융 주권을 이것을 되찾아서 중국 본토 안에다가 이쪽에다가 이제 홍콩을 대체하는 금융시장을 만든다. 예. 이게 얘들의 이번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 보면 지금 미국에서 그 퇴출하거나 또는 상장 폐지한 기업들이 두 군데로 들어오는데 하나가 이제 홍콩에 재상장을 하거나 예. 또 하나는 중국 상하이에 이제 작년에 만든 거추왕반이라고 테크놀로지 보드가 있습니다. 기술주 전문 시장을 예. 상에다 만들었는데 여기다 다 상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홍콩의 금융 기능을 이걸 중국 본토로 옮기는 작업이 이미 시작이 됐다. 예.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 개 정도를 한번 보충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주권을 찾아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금융주권을 찾아온다. 즉, 그 연준의 영향력을 줄이는 형태로서 중국을 좀 변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필히 건드려야 될 부분이 그 홍콩의 통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처럼 미국 달러하고 패깅을 시켜놓은 형태가 되면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환이 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위안화 국자하고 밀접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들이 위안화 국자가 일정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하는 순간에 달러 패가 바로 풀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아직은 그 외자가 들어와야 될 필요성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은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은 2020년부터는 미국과의 금융전쟁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 금융전쟁에서 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 금융시장의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한국 같은 이제 작은 사이즈의 나라들은 외국인 한번 팔았다 그러면 뭐 시장이 이제 난리를 치는데 뭐 미국의 NIS나 나스닥에서 외국인이 팔았다고 시장이 변동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세계 2등하는 시가총액을 가진 마켓이지만 지금 보다가 캐피탈 마켓의 사이즈를 대폭 키워서 미국이 들어와서 흔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 키우기에 몸집 풀리기에 완전히 올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전략이고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될 때까지는 홍콩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가능성이 그것이 이제 FDI를 그 지금까지 해왔던 직접 투자가 아니라 캐피탈 마켓의 자금 인플로가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홍콩을 지금 상태에서 변화를 주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미국에 지금 상장된 기업들이 한 1,700억 달러 이상 예. 이제 뭐 그 중국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장 폐지를 다 시키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얘들이 자발적으로 이미 상장 나와서. 폐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리바바 무슨 뭐 지금 징동 뭐 얘들이 다 나와서 상장을 하는데 이게 홍콩에다가 상장을 합니다. 하는 이유는 이런 회사들은 인터넷 회사들은 다 이중구조 그 차등 의결권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중국 본토는 우리하고 똑같이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본토에다가 상장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홍콩의 그 증시를 이게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인터넷 기업, 그 소프트웨어 기업 이것들의 어떻게 보면 그 해방구로서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이것을 무슨 뭐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전략은 아마 쓰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주 전문 시장 이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거기에 이제 기술주 관련한 주식들만을 거래하는 형태가 될지 아니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유럽이든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중국이 필요한 기술을 들여올 수 있는 통로로 쓰려고 하는 건지 하는 것이 일단 아무튼 좀 앞으로의 상황에서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예리하게 보신 건데 후자입니다. 부자요. 그래서 최근 40년 동안 중국은 그 인건 비싸다. 예. 그리고 시장 넓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의 전통 기술을 대거 갖고 들어왔는데 지금 2018년을 계기로 해서 중국은 이제 첨단 기술을 훔치지도 사지도 뺏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하는 방법이 방금 지적하신 이게 주식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시장이 PR이 한 25, 뭐 나스닥이 한 45. 근데 중국의 창업은 우리 나스닥 같은 그 코스닥 같은 데가 한 68배. 예. 근데 지금 그 테크놀로지 보드 같은 경우는 시장 평균 PER이 128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똑같은 10억 내는 회사가 한국에 상장하면 250억인데 예. 중국에 상장했을 때 1280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몰려서 거기서 자동적으로 이제 첨단 기술이 떨어질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 이제 먼저 한 것이 지금 테크놀로지 보드는 그 테슬라 조항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익이 안 나도 관계없고 이 설립 연수가 얼마 이제 이게 안 돼도 관계없고 예. 그리고 뭐 자산 조건이나 이익 조건 이거 없어도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첨단 기술 중국이 정한 6가지의 첨단 기술 범주 안에만 들어가면 다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 더 이제 드라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상장을 할 때 감독원하고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야죠. 근데 지금 이 그 테크놀로지 보드는 등록제입니다. 주관사하고 회사만 합의 보면 그냥 상장을 시킬 수 있는 나스닥처럼.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 그 첨단 기업들한테 이런 마켓이 있다는 거를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미끼로 전 세계 기술이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예.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이제 홍콩 사태 터지고 나서 그 송환법 사태가 터지고 나서 중국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카오에 예. 마카오는 거기 빠진코 예, 그 카지노 그렇죠. 도시잖아요. 예, 예. 카지노 뭐. 거기다가 첨단 기술수 시장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홍콩 거래소 이사장이 거기 이사장으로 간다는 얘기들이 이제 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결국은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은 완전 차단됐고 예. 그러면 이제 유럽 기술을 어떻게 이제 가져올래 하는 것의 방법을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마카오가 이제 아무래도 홍콩 같은 느낌이 유럽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카지노 시티에다가 이게 첨단 기술주 시장을 만들겠다는 게 중국의 발릇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중국 내에 그 첨단 기술을 유입할 수 있는 시장을 하나 만들고 또 유럽을 겨냥해서는 이제 그걸 하나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중국의 전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생각인데 그동안에 미국하고 경쟁을 했던 소련이나 또는 일본하고 지금의 중국과의 경쟁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한국경제TV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만 명 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그동안에 그 수고를 많이 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요. 일단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건 뭐 주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사안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미 5월 22일에 결판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예, 이미 이제 예. 논 팩터인데 그때 중국이 아까 말씀을 뭐 농담으로 드렸지만 그 정말 한번 내민 카드는 절대 다시 회수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미 한 달 반 전에 이미 끝난 사안이고 또 홍콩 보안법이나 또 이제 최근에 상무위 통과를 했을 때 홍콩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냐를 보면 답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레토릭의 성격이 강하고 예.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없다는 걸 시장이 영악하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보게 되면 특별하게 주가가 크게 흔들리거나 이렇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앞으로 보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아무튼 뭐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 아마 4월 달까지는 코로나 전쟁을 했고 예. 6월까지는 서로 그 블레임, 욕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는 제가 볼 때는 미중 관계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하고 뭐 무역 협상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걸린 핫 이슈가 7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7가지가 단 하나도 끝이 난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제가 볼 때는 3개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포가 뭐 장난 아니게 나올 수가 있다. 예. 근데 문제는 2년에 걸쳐서 끌었던 7가지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못 냈는데 예. 4개월 만에 그 끝을 낼 수가 있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무대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국의 태도는 결국은 트럼프 지지율에 달렸다. 중국이 얼마나 거만하게 나올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것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바이든하고 8%, 10%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면 예. 중국으로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가적인 협상이나 뭐 합의라는 것은 이것은 넉 달이 지나면 아무 그렇죠. 의미가 없어지는 예, 상황이기 의미가 없어질 수 때문에 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지지율이 이 미중 관계의 심각함의 정도 예. 그걸 결정짓는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하고 어차피 그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형태로서 지금 붙어 있는 형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거하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시진핑 주석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죠.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예.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훨씬 대응하기가 좋다고 봅니다. 아, 이미 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을 놓고 보면 또 재미난 것은 최근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지금 ICT의 나라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를 위한 ICT 정책이 큰 게 나온 게 혹시 기억이 나시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4년 동안 한 정책을 보면 철저하게 농업, 방산, 석유, 자동차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공화당의 그 텃밭이 그 4개 지역이기 때문에 뭐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한테 표준 사람의 이익에 이제 이걸 하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텃밭은 뭐 지금 선거 여론조사를 보시면 그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이 이제 월스트리트가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지지 세력이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승부를 못 냈던 것은 제조업에서 세계 1등이 지금 중국이고 예. 무역업에서 세계 1등이 중국인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미국이 패배시키기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그러면 저것은 금융하고 테크죠. 예. 근데 공화당은 좀 아이러니지만 금융과 테크에 상대적으로 보면 조예가 없고 스페셜리스트들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뭐 이 2가지 분야에 아마 민주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지금 아마 그 테크 전쟁의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예. 어떻게 중국을 한 방에 이것을 급소를 찔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되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지금보다 더 월등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테크와 금융이 저것이 중국 시장에서 예상보다 빨리 열릴 수가 있고 또 역설적으로 보면 결국은 전쟁은 상대가 강한 것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약한 치명적인 결핍을 찔러야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최근 2년 동안의 미국의 전쟁은 중국이 가장 강한 부분을 찔렀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도 없었고 결판도 안 나는 건데 결국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테크하고 금융입니다. 예. 그걸 이제 민주당이 그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봐왔던 것과는 다른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게 뭐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액션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심은 아마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할 것 아닌가. 두려워한다. 뭐 예. 그렇게도 추론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주식시장 관련해서 한보 좀 더 들어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그 지수를 보니까 그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에서 한 2포인트 정도 모자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아무튼 3,000포인트를 넘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 중국 주식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예전에도 우리가 삼성전자의 비중이 한 25% 이렇게 갔을 때는 예,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면 지수는 절대 못 올라가는 이런 구조인데,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은행업, 금융업이 중국의 삼성전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이게 뭐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들 아람코 빼놓고는 그런 그렇죠. 회사가 예, 두서너 예, 있기 예, 때문에 이 금융하고 석유화학 산업을 합쳐버리면 이게 시총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인덱스는 절대 못 올라가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게 정부 지분이 뭐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인덱스가 이게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는 시총의 그리고 전체 이익의 거의 절반을 은행이 차지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지금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는 뭐 그냥 2,900, 3,000에서 그냥 옆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 상승. 예, 그래서 아마 작년 하반기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 주가가 뭐 이 0이 2개 이상 붙는 상승률을 가진 기업들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0이 2개면 100% 이상인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테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뭐 이제 음식료 관련되는 기업들이 다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이것이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외국인들의 동향을 가장 이제 주목해서 봤고, 예, 작년 6월 이후에 지금까지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이것이 뭐 대세고 어떻게 보면 주가 폭등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외국인들이 보면 뭐 한국에서는 뭐 중국의 위기론, 금융론이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뭐 그렇게 많이 이제 나와 있고 얘기를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3월 한 달 딱 빼고 작년 6월 이후 지금까지 전부 순매수예요. 예, 그리고 지금 금년 들어서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에 중국에서 외국인이 갖고 들어온 돈이 24조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최근 뭐 한 3개월 동안에 그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에 여기 이제 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그런 시장 구조의 특수함을 감안하지 않고 지수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국의 인덱스를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뭐 정기예금 금리 정도 수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섹터하고 이 종목을 다시 놓고 보면 이것은 뭐 이 미국 주가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상승폭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하고 그다음에 화학 이런 것들의 비중이 큰 쪽이 못 올라가서 그렇지 나머지 테크 이런 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중국의 업종 역시 테크 이런 쪽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 중국의 지금 그 키워드는 소비 기술 SOC입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작년 6월 이후에 지금까지 1년 동안 산 걸 보면 가장 많이 산 게 음식료, 제약 바이오, 예. 가전, 이게 예. 이제 1, 2, 3등이에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랬냐? 그러고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마오타이 같은 경우가 이게 중국의 공상은행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커요. 예,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이러지만, 결국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을 합친 인구보다 더 큰 인구가 마시는 술, 예,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제 관점하고 중국인이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자기네들은 항상 먹는 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의 시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일본, 유럽의 전체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의 사람들이 마시는 술. 마시는 술은 이건 코카콜라보다 더 멀리 갈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지금 같은 뭐 천하대란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게 확실한 게 뭐냐? 그럴 때 사람의 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의 입을 공략한 것이 바로 음식료, 제약 바이오, 그리고 중국이 이제 그 살만해지면서 이게 차 바꾸고 가전제품 바꾸고 하는 내구조에 대한 수비, 요걸 정확하게 타겟팅한 겁니다. 그게 예. 정확하게 맞았고,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아이러니는, 이게 미중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기술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이 불상사에 어떻게 중국의 반도체 이 IT 기업 주가가 100%, 400%, 500% 폭등을 하냐. 예, 이제 그 비밀은 바로 마켓하고 국산화입니다. 그래서 하웨이를 1년 동안 제재를 했는데, 문제는 통신 장비 시장에서도 여전히 1등은 하웨이고, 예, 또 스마트폰 마켓에서도
애플을 제끼고 세계 2등이 하웨이예요. 그럼 미국의 제재는 어떻게 된 거냐? 예. 이제 거기에 키는 결국은 애국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스마트 핸드폰 가입자 수가 16억 5천만 명이에요. 그럼 예. 핸드폰을 2년에 한 번 간다, 3년에 한 번 간다고 쳐도 1년에 5억 대의 대체 수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 삼성전자가 1년에 세계 1등하는 회사가 한 3억 1천만 대 정도 만드는데 중국 캡티브 마켓에서 이게 5억 대에서 6억 대의 시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애플 안 쓰고 삼성 안 쓰고 하웨이를 써버리면 중국에서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세계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삼성, 이제 하웨이, 애플 이거 빼고 보면 그 밑에 전 세계 랭킹 4위, 5위, 6위 하는 회사가 비보, 샤오미, 예. 오포 뭐 이런 회사들이에요. 근데 예. 뭐 오포나 비보 브랜드 한국에서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거의 없죠. 중국 안에서 파는데도 이 마켓이 이게 이제 전 세계 최대의 마켓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지금 국산화라고 하는 것 지금 중국의 반도체 수준이 떨어지는데 반도체 주가가 왜 저렇게 폭등을 하냐. 예. 거기는 정부의 무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을 놓고 보면 거기에 포커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 SOC 투자를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그것보다도 월등히 더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쪽이 뭐 지금 매기가 확 쏠리고 있죠. 음식료, 바이오, 가전, 그다음에 SOC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한령 해제해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그렇게 보십니까? 중국은요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시그널은 적어도 국가 기업 정도가 이제 어떤 핵심을 한다고 그러면 정부의 의도가 실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시트릭 같은 이제 온라인 여행사의 이제 CEO가 그 동영상에서 한국 상품을 파는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한한령 해제라고 우리가 너무 조금 앞서서 해석을 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15초짜리 동영상 이게 뭐 모든 분야에서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사장이 직접 나와서 하는 마케팅을 시도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한국 상품을 들고 나온 것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은 단체 여행은 지금 금지가 돼 있어요, 해외 여행이.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국에서 들어왔다가 나갔을 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반드시 14일 격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한번 놀러 와서 3박 4일, 2박 3일 했는데 예. 들어가서 가면 또- 14일 동안 격리를 할 것을 수용할 수가 있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나쁜 시그널은 아니지만 이것을 한한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그리고 정말 한한령의 해제는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을 때 그쪽에서의 어떤 이제 선물로서 갖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예. 뭐 민간 기업 한두 개가 마케팅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한한령의 해제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예. 글쎄, 뭐 소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건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질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기존의 제조업 이런 데는 뭐 미국이 중국을 뭐 그래서 그걸 대체한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것은 역시 이제 지금 보면 미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이제 그 중국의 아리바바나 바이두나 이런 데가 미국의 아마존이나 또는 구글 이런 데하고 서로 이 경쟁력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플랫폼의 경쟁은 기술 경쟁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네트워크 법칙에 보면 그 플랫폼에 올라 있는 가입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예. 이제 이거기 때문에 중국은 그 아리바바나 탄센트의 그 가입자 수를 놓고 보면 페이스북을 제외하고는 세계 1등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의 네트워크의 파워는 이미 그 미국의 메이저 기업 한두 개를 빼놓고는 중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더 이제 앞으로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추가적인 가입자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중국은 지금 1대1로를 하면서 150여 개 나라에 네트워크를 깔아놨어요. 예. 근데 그쪽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이 시스템을 플랫폼을 갖다 깔아버리면 거기에 이제 글로벌 네트워킹이 자동으로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플랫폼의 경쟁은 기술력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래서 그 기술력은 이제 5G나 위성이나 IoT나 여기에 이제 테크놀로지의 수준은 거기서 봐야 되고, 예. 플랫폼은 가입자 수를 더 늘릴 수 있고 거기다 컨텐츠를 더 집어 넣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지금 뭐 미국의 탑 회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세계의 넘버 2, 넘버 3를 이미 차지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 중국의 그런 회사들이 홍콩에 상장했을 때 주가가 이제 속등을 해버리는 네, 그렇죠. 그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홍콩을 뭐 이게 불안한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내 눈을 믿지 말고 돈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놈이 돈인데, 홍콩 시장을 바라보는 그 시장이 중국이나 홍콩인의 돈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의 시각이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리바바하고 탄센트를 어떻게 평가하냐, 징동을 어떻게 평가하냐,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중국은 정말로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